안녕하세요. 주간보 교육용TV 주간보TV입니다. 오늘은 입지 선정 두 번째 시간이고요. 이 주간보TV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개인 사업자가 세입자로 들어가는 내용에 조금 치중이 되어 있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왜 많이 치중하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좀 부유하신 분들은 부동산을 다 이제 매매하시면 그냥 실질적으로 건축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이제 땅을 사서 이제 건물 지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거기 건물을 지으면은 건축사나 이런 분들이 처음에 이제 장애인 시설 뭐 소방 관련 이런 걸 전부 다 알아서 해줘요. 요새 법이 그렇기 때문에 노유자로 변경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기 때문에 뭐 부지 사서 이제 건물을 지으신다 하면 사실상 그렇게 염두에 두고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요거는 이제 있는 건물을 봤을 때 내가 어떤 건물을 골라야 하나 요거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건물을 사시거나 이래 할 때도 뭘 봐야 되는가 이런 것도 이제 그거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대지에다가 땅에다가 건물을 지으시는 분들은 그냥 법에 관련해서 건축사분들하고 이런 분들이 다 맞게 다 알아서 소방하고 다 관련해가지고 요새는 법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해주시니까 만약에 건물을 산다든가 세입자로 들어가신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처음에 이제 입지 보실 때 처음에는 구역을 한번 보셔야 돼요. 만약에 어떤 건물을 봤는데 저 건물에 내가 이제 주거홍보를 하면 되겠다, 설립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 구역을 일단 먼저 보세요. 구청에 가셔서 구역이 무슨 경제개발특구 뭐 이런 구역이 있거든요. 그 구역이 이제 도시개발과 가면 말씀해주거나 뭐 건축가 가도 말을 해줘요. 말해주니까 여기 노유자 시설 되겠습니까?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어떤 원장님들이 그런 걸 모르고 그냥 한번 예전에 이제 좀 잘못했는 게 있는데 원장님들이 보면 착공 승인이 나기 전에 건축물 이제 건물에 착공 승인이 나기 전에 빨리 하려고 먼저 건물을 공사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그냥 여기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아주 오래전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나니까 이 구역은 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은 이 건물에는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한다고 그렇게 지금 많이 하세요. 사실 착공 승인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여긴 착공 승인 이제 공사를 해라 이거를 이제 구청에서 승인을 안 해줬는데도 막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사실 안 좋고요.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청에 가가지고 알아보시고 건축가에 먼저 가셔야 돼요. 도시개발과 먼저 가셔도 되고요. 건축가 가셔가지고 이 구역은 노유자 시설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다 안 된다 이 얘기 잘 하는 건 아닌데, 그분들이 공무원분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거. 왜냐면 하고 나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다 공사가 끝난 뒤에 승인을 받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보통 이제 시작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 일단 처음에 구역이 어떤 구역인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장애인 이제 요거는 딴 거는 볼 필요 없이 일단 휠체어가 들어가는데 아무 무리가 없는지, 턱이 이제 막 높다든가 이러면은 턱이 이제 이제 법 보면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처음에 이게 아예 없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웬만해 가지고는 이제 점자 블럭 있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는 없다 이래 보시면 되는데, 그런 이제 어떤 건물 이런 건물 있잖아요. 들어가자마자 막 이렇게 계단이 있는 건물, 그런 데는 같은 경우에 리프트를 달든가 그거 꼭 하려 그러면,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폭도 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오늘 또 설명을 조금 드릴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그 스프링쿨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시고, 스프링쿨러를 근데 여기 스프링쿨러는 없는데 새는 아주 싸다. 그러면 이제 스프링쿨러 설치를 하게 되면은 스프링쿨러 설치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뭐 다른 그 스프링쿨러 설치하고도 다른 조건들이 좋은지, 이런 걸 한번 훑어보셔야 되고요. 스프링쿨러가 있는 건물이 보통 이제 신식 건물이라 가지고 장애인도 웬만하면 되는 경우가 많긴 많아요. 근데 이제 스프링쿨러 달리고도 이제 뭐 장애인이 이제 잘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일단 스프링쿨러 그 소방 관련해서 그거를 이제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이제 네 번째는 건축물이 뭐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뭐 등기가 안 된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이제 뭐 상가 건물로 나오진 않는데 그 뭐 외곽지 이런데 그런 건물 공작물 막 쓰다가 이런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건축물에 관련해서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이제 크게 한번 보시고, 그 세부 안에 들어가면 이제 지금 시작할 그 법에 맞춰 가지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시작하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이제 이게 공교롭게 오늘 할 그 관련된 내용이 저 국민청원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그거 좀 홍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주간보 이제 차량 관련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이제 송령하는데 어려움, 뭐 병원 간다든가 송령 간다든가 이럴 때 이 장애인 그 주차장에 그 주차표가 우리가 발급이 안 돼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고 그 청원 올라왔는 거 한번 그 띄워놓겠습니다. 띄워놓고 저 링크도 제가 여기 방송에다 걸어 놓을 테니까 그 여러분들 보시고 한번 그 많이 그 다른 분들한테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장애인 차량이 돼 있는 거랑 안 돼 있는 거랑 그 우리가 일하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 어르신 안전 문제도 그렇고, 주차하기가 막 힘들어서 막 어르신 내리기도 힘들고 막 이러다 보면 또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그 장애인 그 표지가 있는 게 참 좋거든요. 근데 저희한테는 일단은 안 나와요, 그 장애인 표지가. 근데 어르신들이 많이 힘든 거는 그 대부분 종사자분들 다 아시잖아요. 하지가 많이 뭐 힘이 없으시다든지 뭐 하지 불안증 뭐 아니면 아예 뭐 장애의 경우 뭐 이런 경우 못 걸어 다니시고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주간보에도 그런 분들이 오시긴 오시거든요. 오실 때도 있기 때문에 이 장애인 차량에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청원에 좀 동참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네, 이제 여기 저희가 이제 노인복지법 그 시행규칙 별표 9에 보면은 내용은 있습니다. 내용은 있는데 일단 요거도 봐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여기에 있는 경우에 자주 보셨죠? 예, 방송 보면서 여기 이제 요 내용하고 요게 하고 이제 여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하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건축에서 할 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기 뭐 몇 제곱미터 해야 된다 하고 뭐 여기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집을 지금 그 구하러 돌아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머릿속에 사실 염두에 두시면 좋아요. 노인복지법 그 시행규칙 별표 9의 이제 시설 규모 요거에 대해서 요 방문 요양은 뭐 16.5제곱미터 해야 된다. 요 뭐 5명 뭐 몇 명의 90제곱미터 이상 뭐 정원 6명 이상 경우 뭐 6.6제곱 2평당 1명 뭐 이런 식으로 요거를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알아놓으시면 좋고요. 좋은데 요거보다 이제 먼저 봐야 될 게 지금은 요거 법제처 들어가셔서 임산부 딱 치면 나와요. 임산부 딱 치면 이래 나오거든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요 법률이 이제 그 장애인에 관련해서 건물의 기준입니다. 건물의 기준, 예를 들어 갖고 이제 휠체어 들어가는 거, 점자블록 박는 거, 뭐 얼마 해라. 근데 이거를 지금 다 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몇 개만 일단 보시고 가도록 할게요. 제가 국민청원 나온 거예요. 이게 공교롭게
저희가 이제 요번 제가 이제 이 방송해야 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일단은 거의 저희 그 주간보호에서 장기요양 주간보호에서 노인 주간보호센터에서는 그 저 장애인 그 차량 표지가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왜 안 나오냐면은 저 시행규칙 시행령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행령 시행령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7조 3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조 3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노인복지법 34조에 따른 노인복지법 34조 요거는 이제 뭐 대부분 아실 건데 노인복지법 34조에 따른 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나머지는 이제 뭐 장애인하고 거기에요. 다른 뭐 국가유공자 뭐 그 뭐 장애인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나온다. 여기 7조 3이 이제 다음 대상이 이제 여기 다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표지의 발급 대상 이 발급 대상을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 발급 대상 예. 발급 대상 보는데 이 노인복지법 34조 보면은 노인 의료복지시설 두 개 이제 있죠. 그 노인 요양시 요양원하고 공동생활과정 요 두 개에 대해서는 이제 발급이 가능한데 그 외에는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법인 같은 경우에 저 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개인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이제 개인은 이제 저희는 다루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제 취미 중풍 뭐 요 노인 요양시설 하나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관 요 두 개밖에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간보호 해보시면은 주간보호가 가장 많은 차를 타거든요. 물론 뭐 요양원도 뭐 병원에 가거나 뭐 이송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 있긴 있는데 그런 주간보호보다는 못해요. 주간보호보다 못하기 때문에 주간보호는 매일 송령을 하잖아요. 어르신 모셔다 드리고 모시고 오고 모시다 드리고 모시고 오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청원 넣어놓은 걸 제가 한번 볼게요. 예. 요걸 이제 어느 분이 청원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센터의 장애인 주차증 발급이 절실합니다. 요 내용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아는데 종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장애인 표지가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편리하고도 편리하지만 안전한 것도 영 안전해요. 장애인 주차해서 어르신 모시고 내리는 거하고 동성이 안 붙었을 때 뭐 붙었을 때 이때 이 경우가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앞에 이 주차장이 좀 가깝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어르신 모시고 가기도 편하고 휠체어 가지고 와서 또 모시고 가기도 편하고 휠체어에 내려가지고 바로 휠체어에 앉히기도 편하고 이렇기 때문에 요 청원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사실 얼마 안 되는데 4월 15일까지네요. 4월 15일까지인데 요거 저 동참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요 저희 입지하는데 또 나와가지고 제가 뭐 보니까 한번 읽어봤는데 참 맞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 하시니까 저희가 일하는 데는 저 장애인 저 주차증 발급이 저 장애인 표지가 그게 꼭 필요하니까 청원 동참 부탁드리고요. 예, 다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이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요게 저희가 이제 보면은 뭐 기울기는 그 경사도는 얼마를 해라 점점불령은 뭐 몇 센치 띄워서 이제 땅에 박아라 이런 뭐 내용들을 있는 거니까 요거는 뭐 다 외우시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집을 보시면은 그 집을 딱 보시잖아요. 보시면 이 집은 복도가 너무 좁아. 그러면 한 얼마까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가서 한번 보시고 경사도가 너무 급해. 아니면 턱이 있어서 거기 경사를 놔야 되는데 이게 얼마까지 될까? 이제 뭐 그런 내용 그런 거를 이제 뭐 화장실은
그 폭이 얼마라서 내가 이제 그거 공사를 뭐 조금 후에 좀 더 하더라도 이걸 얼마만큼 더 해야 되니까 이런 이제 견적을 내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와서 다시 보시면 돼요. 그거를. 일단은 그 건축법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건축법에 일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구역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입니다. 이거는 구역을 보시고 이 구역에 해도 됩니다. 노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구역 이제 집을 보시고 난 뒤에 여기는 아니면 뭐 이걸 외우고 가셔도 돼요. 근데 외우고 가기엔 뭐 또 조금 많아 나니까 양이 힘드니까 그냥 그 건물 한번 보고 이 건물은 여기 맞는가 이런 걸 한번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니까 일단 건축법 한번 보고 갈게요. 일단은 건축가에 자주 가시는 걸 제가 이제 추천드려요. 건축가에 자주 가시면은 그분들이 공무원분들이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뭐 이 건물은 이래가 안 되고 설계도면 있어요. 설계도면도 있고 그쪽에 가보면 이제 그 구역마다 그 건물의 도면을 가지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물론 불법 건축을 조금 해놓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염두에 두시고 건축가에 가셔가지고 그 담당자분이랑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법 일단 들어와서 이게 조금 모르시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하나만 제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한번 볼게요. 건축법 시행령 34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34조가 많이 나오네요. 요새 제가 아까 그 임산부 노약자 거기 가는 법률도 장애인 그 가는 법률도 그렇고 34조 이 직통 계단의 설치인데요. 요거를 모르셨던 분이 실제로 계셔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얘기를 드려가지고 이분은 계약금을 계약했다가 그 모르고 이제 했다가 이제 건축가도 안 가보고 이러셨다가 이게 뭐냐면은 계약금을 이제 조금 손해를 보신 경우가 있어요. 있어가지고 그걸 제가 설명 조금 드려요. 요거를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번 보시면 될까요? 노유자 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 복지 시설,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복지 요거는 이제 넘어가시고요. 여기 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색깔된데 노유자 시설 여기 있죠? 노유자 시설, 노인 복지 시설, 장애인 거주 시설 뭐 이제 노인 복지 시설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3층 이상의 층에 3층 이상의 층이에요. 2층까지 괜찮아요.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직통 계단을 설치를 하는 그러니까 계단이 2개가 돼야 된다. 3층 이상부터 3층부터죠. 3층부터 200제곱미터가 넘어가면은 계단이 2개 돼야 되는데 요 부분 때문에 집이 진짜 마음에 들어 이래 가지고 계단을 실제로 철제 계단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계단 하면서 거기 또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요. 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뚫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조금 추천을 안 드려요. 그렇게 하는. 왜냐하면 너무 일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고 얼마나 그 마음에 드는 그 집인지 그 건물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집을 한번 보러 이제 센터를 한번 보러 다니신다면은 건물 같은 것을 이 200제곱미터 한 60평 정도 돼요. 60평 정도 이상 되면은 이 계단이 2개 있는지 없는지 3층 이상부터요. 물론 1, 2층까지만 하신다 그러면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3층 이상부터는 60평 이상 된다면 계단이 2개 있는지 없는지 그걸 한번 보셔야 되고요. 보셔가지고 계단이 만약에 그 소방 계단 그냥 철제로 된 거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또 인정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웬만하면은 그 담당자분하고 그 도면에 다 나와 있어요. 남아있기 때문에 나오니까 그 건축가 담당자를 꼭 필히 만나 보시는 거를 제가 항상 많이 건축가에 들락날락거려야 돼요. 들락날락거려야 되니까
그거 이제 확실히 잘 알아보고 그 계약을 하시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건축법은 요래 보시면 되고요. 뭐 다른 거는 그 보통 이제 보시면 알아요. 거의 그 차이가 많이 나죠. 뭐 앞에 들어가는데 계단이 바로 있고 뭐 스프링클러 이런 거 없고 스프링클러 놓기도 좁은 집, 좁은 센터 그 구역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건물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건물이 그렇고 요거는 이제 계단이 두 개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이게 너무 높은 곳을 저는 이제 사실 추천을 안 드려요. 너무 높으면은 왜냐면 비용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싸져요. 싸지는데 막 10층 막 12층 이런 데 있는데 그런 데는 실제로 저희가 불이 나면은 어르신들 대피시키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10층 그 계단으로 어르신들 내려오겠어요. 뭐 한 센터에 한 뭐 대여섯 명 이래 있다 하면 또 얘기가 다른데 뭐 10명 밑으로 이래 또 직원들하고 이래가지고 뭐 어떻게든 업고 내려오든 뭐 이래가지고 내려올 수 있는데 불 났을 때 그것도 위험해요. 사실 그것도 위험한데 뭐 그 10층 이래 되면 내려오는데 내려오다 잘못 큰일 날 것 같고 그 불이 안 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너무 높게 올라가시는 거는 또 그 비용 측면에서는 뭐 높은 데가 낫긴 나은데 그래도 힘들지 않을까. 너무 높으면은. 그러니까 뭐 적당한 곳으로 아마 뭐 한 3층 밑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3, 4층 밑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5층 이상으로 이래 되면 아마 좀 대피시키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예. 그 장애인 그 노인 임산부에 관한 그 편의증진 그 법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 치시면 돼요. 법제처에서 임산부 치시면 여기 나와요. 예. 하는 법률. 예, 여기서는 다른 것도 이제 좀 보긴 봐야 되는데 이게 양이 좀 많아요. 양이 많아서 이게 건축에 관련돼 요거를 이제 왜 보시라 그러면은 그 건축하시는 분 이제 건축하시는 분 말고 인테리어 하시는 분 있잖아요. 내부 꾸미시는 분, 그 공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 이렇게 공사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서 이건 이래 하면 안 된다, 이건 이래 하면 안 된다. 이게 공사할 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분들한테. 그래 얘기를 해야지 그 당시에 바로바로 고치니까. 이 장애인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검사로 나와요. 이 뭐 장애인하고 소방하고 이 그 건축가에서 이 세 군데서 나와가 장애인 관련해서는 뭐 장애인 협회나 그런 분들 한 두 분 세 분 이래 나오기 때문에 그게 다 끝나야지 노후자 시설로 이제 인정이 되는 거니까 준공되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거기서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줄여주는 게 그냥 새 건물 새로 이제 막 지은 건물 있잖아요. 그러면 노유자로 바로 변경이 돼버려요. 왜냐면 검사를 다 해버리니까 소방하고 뭐 장애인 관련하가 새 건물은 그 준공 나면은 그때 이제 검사를 다 받은 거거든요. 다 받았기 때문에 바로 노유자로 변경이 돼버려요. 노유자로 변경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이제 여기는 이제 요 법률을 보시고 이제 소방도 관련돼 있는데 일단 요거를 이제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요거를 제가 시행령 한번 볼게요. 시행령에 여기에 다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장애인 관련해서는. 소방은 몇 개 사실 없어요. 그 구조대하고 이런 거 놓는 거 몇 개 없는데 스프링클러 돼 있고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감리에 또 따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별로 이제 저희가 한마디로 검사 받을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나오면은 이게 시간이 왜 많이 걸리냐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해놔놓고 뭐 또 다시 나와가지고 또 이것도 해라 이런 경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거 할 때
집 센터를 해놔놓고, 그리고 세 번째 됐을 때, 세 번째 나왔을 때, 아니 이러지 말고 그냥 해달라는 거 다 해놓을 테니까 그냥 얘기 다 해주고 가십시오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얘기 다 해주고, 그때도 이제 너무 시간 자기도 걸리니까 담당자도 그냥 그 사진 찍어가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다 해놔놓고 사진 찍어 보내주면 바로 통과시켜 줄 테니까 그렇게 연락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하고, 저도 사진 찍어 보내가지고 그 확인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이제 센터를 열게 됐어요. 열게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굉장히 좀 걸렸어요. 그 뭐 이것도 제가 이 센터 부익부 빈익비리 관련해 가지고 좀 그거 하긴 한데, 돈이 있으시다면은 그냥 그 땅을 사서 건물을 짓든가, 아니면 이제 그 집합상가 뭐 이런 부분에서 그냥 그 상가를 사시던가, 새로 지었는 건물 있잖아요. 그러면 또 시간도 줄긴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도 선택을 잘 하셔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의 활용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땅이 붙은 이런 땅을 사는 게 그 부분에서 또 낫긴 나오는데, 건축비하고 이게 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예. 그 부분에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뭐 내가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뭐 아니면 건축 뭐 자재라든가 뭐 건축에 하여튼 연관된 일을 하시다가 이제 뭐 전직을 하셔가지고 이 센터를 하신다 그러면은 부지를 사서 뭐 건물을 짓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드려요. 상가 사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거보다는 또 이 집합 상가가 또 이게 그게 많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우리 센터 옆에 집합 상가, 집합 건축물, 복합 상가 이런 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데서 제 옆에 학원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원이 있으면 우리 프로그램 한다고 막 떠들잖아요. 막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면은 그쪽은 그쪽대로 또 스트레스 받겠죠. 학원인데 조용히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저희들도 뭐 프로그램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뭐 부지 같은데 이런 데 하면은 또 그게 좀 덜 하거든요. 낮에는 또 웬만한 분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웬만한 분들은 또 일하러 가시니까 너무 주택가에 또 들어가서도 안 되고요. 주택가에 또 그러면 또 민원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너무 시끄럽지 않게, 아니면 또 방음을 할 수 있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떻게든 서로 잘 지내야 되잖아요. 이웃들 간에도 이웃들 간에도 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 옆에 도서관 들어왔는데 막 쿵짝쿵짝거리서 하면은 아무래도 그쪽에 피해가 가겠죠. 미안하다 하는 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이웃들에게 뭐가 있는지 또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건축에 관련된 거라 가지고 제가 이거를 처음에 여기서 얘기를 하지 말까 싶기도 했는데, 다른 거 한 가지 뭐냐면은 이 화장실을 있잖아요. 화장실을 전층을 쓰는 이제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경우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아니어도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법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왜 기노? 이 법률에 들어가는 그 기준만 맞추시면 되긴 됩니다. 화장실은 되긴 되는데, 그게 보통 장애인 화장실처럼 돼 있어요. 장애인 화장실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전층을 쓰지 않는 그 화장실이라는 경우에는 센터 내에 화장실 하나 또 만들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씀드리냐면 내가 전층 그 건물의 한 층을 다 쓰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만 그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 어르신을 위해서만. 그 화장실이 그 전층에 있는 화장실이 아니면은, 만약에 그 층에 다른 업체가 들어왔다, 양옆으로 있으면 우리 센터 안에 화장실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층에 저랑 다른 뭐 업체가 둘이 쓰고 있는데 그 장애인 화장실 있다고 해서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 센터 내에 그 화장실을 만들어 놔야 돼요. 어르신들만 쓸 수 있게. 그렇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만들려 그러면은 이 시공 자체가, 이거 저 센터 개소해 보신 분들은 아는데 밑에 작업을 밑에서 해야 돼요. 화장실 작업은
저희 센터가 3층이면 2층 가서 이제 이 위로 이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배관을 빼는데. 그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밑에 만약에 무슨 업체가 들어와 있으면은 저 천장에 구멍 2개만 뚫겠습니다. 이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래요. 아, 구멍 안 뚫으면 안 된다. 뭐 남자 여자 이제 화장실 2개 뚫어야 되니까 뭐 뚫으면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래 해버리면은 거기는 이제 하기가 힘들어요. 뭐 부탁해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천장에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이게 뚫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공사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들면은 그렇게 그 밑에 이제 업체 사람들도 이거는 못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죠. 그분들도 자기들 그 영업을 하는 곳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위에 내가 3층에 들어가면 2층 바로 밑에 거기도 한번 보셔야 돼요. 화장실에 관련해서 만약에 전층을 쓰지 않는 이상은 전층을 쓰면 이제 그 부분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걸 개조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또 내력벽이 아닌 경우에 내력벽 이제 힘을 받는 벽이 아닌 경우에 개조를 할 수 있으면 개조할 수 있는데 그걸 개조 못하는 구조도 있어요. 전층을 다 쓴다고 해서 하고 생각해도 그 자체를 개조를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개조 못하는 경우에는 또 그 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또 화장실을 만들던가 해야 되는데 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으면은 또 공사하기가 쉽지 않다. 이 부분에서 사실 이 노인 시설을 하는데 이제 집합 건물체 여기 복합상가 이런 데 하시면은 처음에 센터 밑에 거의 이제 비어 있는 그런 경우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먼저 들어가서 이제 그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여기서 문제가 또 뭐냐 하면은 제가 이게 쓸데없는 얘기하고 경험담인데 그 먼저 들어가면은 처음에 이제 새로 건물을 지었는 경우에 이제 사면 괜찮아요. 건물 그 자체 상가를 사면 괜찮은데 새를 들어가는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이 노인시설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새로 처음 지었는 건물은 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제 뭐 이게 참 그게 저도 일하면서 이거 그거 하긴 한데 노인들이 이제 왔다 갔다 거린다 그러면 사실상 자기들은 이제 좀 더러워 보인다. 혐오 시설처럼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린이집 같은 이런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하진 않는데 노인들은 그렇게 추한가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서 조금 회의가 들죠. 우리도 늙긴 늙어요. 그 보고 있습니까? 그 상가 주인.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되고 처음에 이제 집 찾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그 주간보호를 많이 개설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 이제 도시 같은 경우에요. 이제 주간보호 센터가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틈을 비죽고 들어갈 틈이 잘 없는 경우도 많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새 건물 지으면은 거기에 이제 반았다가 들어가시는 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되니까 분양받았는 거를 뭐 그 주인은 오케이 합시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냥 이제 처음부터 새 금방 지었는데 분양도 안 되는 거 이제 새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안 됩니다 하는 경우가 많긴 많아요. 그냥 사십시오. 이 상가를 사십시오. 이래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집합상가 새 건물에는 또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주차 타워 있는 경우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 관리비도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요. 예. 일단은 저희는 기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도록 할게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행령 이제 설치 대상 시설 한번 요거 관련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요거는 우리 이제 공공기관 그건데 이제 노유자 시설만 보도록 할게요. 노유자 시설 요거는 이제 지금 노유자 시설에 관한 얘기고요. 요거 플러스 저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요거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예. 요거를 그거 플러스 저 노유자 시설 저거는 노유자 시설의 기준이고 요거는 이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예요. 요 시설 규모 요거를 한번
좀 너무 양이 많으시라도 한번 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보고 이게 여기서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먼저 알고 들어가. 왜냐면 공사를 하면 어떻게 되고 이건 공사를 하는 게 이제 득일까 손해일까 이걸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굉장히 집이 좋은데 턱이 높아 들어가는데 턱이 높은데 이거 그러면 경사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경사 작업을 하면은 이 경사 작업하는데 또 이게 너무 힘들고 이런 내용이 이제 요거 노이즈 시설 여기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일단은 한번 보시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구에 이제 시설 규모 요거 이거 내가 그 몇 명 시설을 해야겠다 몇 명 시설 해야 되는데 뭐 2평당 1명 있고 이 90제곱미터를 이상을 요거를 한 다음에 요걸 하고 내가 몇 명을 해야겠다 이거 그래 하는데 이 건물이 여기 적합할까 안 할까 요걸 한번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요걸 다 보는 게 아니고 요 기준 같은 거 요런 거는 좀 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보고 가시는 게 좋으니까 한번 요것도 한번 보시고 다시 이제 편의시설 설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노이즈 시설 이제 요 이제 뭐 요거는 요 내용은 이제 그 어린이집 아동시설 뭐 일정 근리 해당하지 않는 거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요거는 이제 뭐 요런 나머지는 뭐 저희하고 뭐 관련이 없는 거 뭐 이런 내용인데 하여튼 그 대상이 되는 거 요건 요래된다. 노이즈 시설 요래된다. 노이즈 시설의 뭐 아동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요래된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 가서 별표 2를 한번 볼게요. 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별표 2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로 볼게요. 여기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휠체어 들어가기 편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설치 기준이 요 내용이거든요. 요거는 그렇게 하면 점자 블럭이 있어야 된다. 요거는 이제 건축하시는 분들 거의 다 알아요. 점자 블럭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여기서 조금 말씀드리고 할 건데 점자 블럭이 없는 건물을 만약에 이제 하시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보통. 1층에 하시면 좋고요. 1층에 하셔도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있다. 이런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80cm 앞에 그 점자 블럭을 각 층마다 다 해야 돼요. 그 점자 블럭 자체가 다 각 층마다 해야 되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각 층마다 다 해야 되는데 저랑 상관없어도 다 만들어 놔야 돼요. 그 뭐 잘 봐주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 점자 블럭 그거 하는 것도 애먹었고요. 그 공사할 때 다른 층 사람들도 막 아니 왜 여기다 막 이런 거 하냐 아니면 뭐 다른 그 이제 만약 복합 상가 같은 경우에 다른 상가 주인들이 아니 왜 여기다 이제 이걸로 그 파내야 되잖아요. 파내가지고 이제 점자 블록은 넣거든요. 거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또 다른 이웃들의 이제 또 미움을 살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새 건물이 사실상 추천드리기엔 좋긴 좋아요. 새 건물이. 근데 새 건물에 들어가면은 비싸고 관리비하고 이제 다 포함해서요. 비싸고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부동산은 이제 매입해서 땅을 매입해가지고 사가지고 건물을 짓는 게 가장 속편하고 가장 편안하고 하긴 합니다. 근데 여건이 뭐 그렇게 잘 돼야죠. 그게 또 어려우니까 그런 거를 이제 좀 알고 보셨으면 합니다. 여기 이제 설치 기준 요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근데 보통 이제 보시면 아는데 이제 뭐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한 바퀴 돌아야 된다. 휠체어 타고 한 바퀴 돌아야 된다. 화장실 안에서 한 바퀴 돌아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전부 다 또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뭐냐면은 7번 한번 볼게요. 7번에 요거는 이제 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보통 이해하시는 건데 저희가 이제 여기 이제 장애인 6번 장애인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신축하는 경우에 이제 수직형 휠체어 리프트 있어요. 이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그거를 이제 해야 되니까 이건 신축하는 경우는 보통 이제 땅을 사거나 내가 짓거나 아니면 뭐 다른 거 지어졌는 거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별로 생각 안 해야 되는데
그냥 아까 말씀드린 처음부터 들어갔는데 계단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리프트를 설치해야 돼요. 리프트 설치해 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위에 있다 그러면 거기까지 이제 리프트로 가야 돼요. 하여튼 휠체어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걸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이 화장실 이건 뭐 법이 이러니까 하긴 하는데 이게 역류형 거치대 요거 설치해야 되는 거하고 요게 이제 비데도 설치하셔야 되고요. 비데도 설치해야 되고 화장실 같은 경우 요 한번 다 읽어보시면 이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하나하나씩 다 하려고 하다가 처음에 이게 어디에 있는지만 제가 설명해드리고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니까 양이 많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뭐 다 외우라는 말이 아니고 요거를 한번 보시고 나면은 찾기가 집 찾으면서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요. 아니면 그 센터를 보시고 할 때를 건물을 보시고 다시 와가 요걸 한번 보시고 요렇게 해가지고 계속 맞춰 나가시면서 건축과도 자주 가시고 이래가 센터를 그래가 조금 힘드실 겁니다. 그 센터 이제 그 부지를 찾는 게 그 조금 힘드시고 그래도 그만큼 그 여기서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돌아다니면 많이 돌아다닐수록 더 내 자본을 아낄 수도 있어요. 아낄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센터를 이제 개소하기 전에 공사 들어가기 전에 정할 때 입지를 정할 때 많이 돌아다니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들을 한 번씩 다 보시고요. 다 보시면은 요걸 다 뭐 외우시면 제일 좋죠. 근데 그걸 조금 힘드니까 처음에 만약에 이 법을 처음 보시는 분이 뭐 이걸 다 외워당기고 뭐 몇 센치 띄우고 경사는 뭐 12분의 1을 하고 뭐 이런 걸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 외워지질 않잖아요.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 보시고 이거 보시고 건축가 가시고 건물 보시고 또 이거 보시고 건축가 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찾아 나가시면은 언젠가는 찾으실 겁니다. 찾으실 거니까 요 내용이 생활시설 뭐 권장 요 내용을 저 한 번씩 저한테 가져와가지고 보여주시던데 여기 이제 노유자 시설이 있어요. 여기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띄가지고 따로 붙이는데 이래 돼 있어요. 요거를 보여줘가지고 요거랑 이제 제가 왜 보이드냐면 요거를 이제 노인 복지시설 요건데 요거는 이제 노유자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센터 만드는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센터 만드는 기준은 노인복지법 그 시행규칙 별표 9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인력 기준. 그 요거를 보여주는데 사실 이거는 보실 필요 없어요. 사실 이거를 가져와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노유자 이거 센터 새로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걸 가져와 보여주시는데 이거는 사실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 건물은 이래 보통 저희가 들어갈 만한 건물에는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기 때문에 뭐 여기 뭐 욕실 샤워실 뭐 권장 이래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권장 이래 돼 있죠. 뭐 의무 있는 거 소부인 게 화장실 없는 건물 없잖아요. 보통 뭐 계단 승강기 이거 엘리베이터 없으면 우리는 안 되거든요. 복도 없는 것도 안 되고 다 우리가 다 해야 될 거는 그 장애인 전용 그 주차 구역은 이건 의무는 어차피 이 법이 그 몇 대 이상 됐을 때 10대 이상 됐을 때 뭐 이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건 안 하면은 그거에 걸리는 거니까 여기 이 내용은 사실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냥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만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건물을 지면은 이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니까 이거는 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이제 또 시행규칙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시행규칙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가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 이게 양이 많아서 제가 하나하나 얘기를 다 하려고 하다가 이건 너무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몇 개만 제가 뽑았는 거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은데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장애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거의 답이 다 나와요. 내가 휠체어 타는데 뭐 20cm, 30cm 내 금방 갈 수 있다 이래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노인이면서 뭐 힘없는 장애인인데 이 가면은 뭐 이 휠체어로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그 건물은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에 뭐 장애인 올림픽 나가는 그런 힘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저희들보다 힘 더 세요. 더 세는데 막 그 휠체어 타고 계단 올라갈 수 있다 이거 하고 이래가지고 되는 건 안 되고요. 그냥
그냥 일반적인 그 내가 힘 없는데 이제 뭐 턱이 한 5, 60cm 된다. 뭐 들어가는데 계단이 뭐 50cm, 50cm까지는 아니고 뭐 한 30cm, 30cm, 40cm인데도 장애인분들 굉장히 힘들거든요. 뭐 20cm만 돼도 힘들어요, 올라가기가. 이게 자기 힘으로, 자립으로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경사로가 뭐 어떻게 되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 설명해 놓은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1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른 것도 한 번만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보고 다시 보고, 건축가 한번 가보고, 건물 보고, 이거 보고, 건축가 다시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니까. 제가 몇 개 뽑아놨는 게, 이거 이제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리베이터 한 바퀴 돌 수 있고, 화장실에서 뭐 한 바퀴 돌 수 있고, 뭐 그런 경우에는 거의 다 돼요. 하고 옛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법에 있는데, 조금 옛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좀 봐줘요. 그러니까 이 복도 조금 봐주는 경우가 있고, 근데 신축 건물은 또 그렇게 안 돼요. 신축 건물은 그렇게 안 해주고요. 그냥 그 FM대로 해요. FM대로 해가지고, 왜냐면 그렇게 준공을 받아요, 신축 건물은. 그렇기 때문에 그 신축 건물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옛날 건물, 요거는 이제 옛날 전에 이제 뭐 억수로 뭐 옛날 아니고 뭐 옛날 건물을 찾다 보니까 저 건물 마음에 드는데, 근데 보니까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는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봐주는 거, 뭐 경사도도 조금 봐주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요거 이제 유효표, 요거 이제 나중에 나오는데, 이 건축할 때 이제 제가 요거 다시 한번 더 볼 거예요. 건축하면은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요 유효표하고 이런 거 보통 이제 이렇게 딱딱 이래 맞추지 않아요. 근데 대충 요 정도로 진짜 통할 수도, 접근로의 유효표 1.2m 이상. 이제 공사하실 때 만약에 내부거나 뭐 복도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이게 되는지, 한 1.2m 이상 되는지, 뭐 여기서는 이제 교행할 수 있도록, 이제 크로스 할 수 있도록 요 교행구역 설치하라, 이런 거 있고, 휴식할도 30m마다 1.5m, 1.5m 요 사각 요걸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요런 것까지 이제 요런 거 한번 머릿속에 두시면 돼요. 머릿속에 두시면, 웬만한 옛날 건물이 아닌 다음에는 이런 걸 다 맞춰놨어요. 요새는 다 맞춰놨기 때문에 그거 하고, 이제 기울기를 이제 잘 봐요. 기울기 이제 검사할 때, 장애인에서 검사할 때는 이 기계를 갖고 와가지고 기울기 딱 나와보면은 뭐 그게 7도인가 그 정도, 7, 8도가 나오더라고요. 7도 5개 이제 맞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이게 뭐냐면, 높이가 만약에 이게 한 10cm면은 이게 앞으로 나오는 게 한 180cm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요거는 보통 12분의 1까지, 그러니까 10cm 이래 올라오면은 이 120cm 이렇게 요 기울기로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보통 이제 12분의 1까지는 봐주기 때문에. 근데 12분의 1까지도 맞추기도 좀 어려워요. 옛날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12분의 1을 맞추는 경우도 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잘 보고, 사실 또 이것도 뭐 편법이긴 한데, 조금 이제 그냥 12분의 1까지 안 되면 한 11분에 한 10분의 1 이 정도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좀 사정하십시오. 사실 사정하면은 뭐 일하는 사람이 힘들긴 힘들어요. 경사 기울기가 그만큼 더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막 많이 힘든 건 아니니까 뭐 사정하는 방법밖에 없어. 이 기계를 재보면 알거든요. 그 기울기에 휠체어를 이제 타고 밀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이게 한 10분의 1 이제 10배 정도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면 경사가 좀 더 심해지겠죠. 심해지니까 그런 경우에는 조금 봐주시고, 너무 이래 가파른데 이런 경우 있어요. 건물도 경사로 있긴 있는데 굉장히 가파른 경우 있어요. 그런 거는 아예 거기 들어가지 마십시오. 굉장히 힘들어요. 실제로 저희가 일하기가 힘들어요. 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건물에는 안 들어가시는 게 좋고요. 이 기울기를 잘 보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18분의 1과 12분의 1 그 높이의 18배, 12배까지 봐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나가면 앞으로 나가면 안 되겠죠. 또 옆으로 나가면 얼마 정도 이게 옆으로 나가 될지 앞으로 나가 될지 그걸 한번 보셔야 돼요. 내가 건축 예 거기다가 이제 바꾸려고 그러면 이제 건물주는 또 그거에 대해서 괜찮을지 뭐 여러 가지 봐야 될 게 좀 많습니다. 만약에 많긴 많은데 그걸 빨리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걸 이제 한번 보놓고 가시는 게 좋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보고 가시고요. 그리고 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받고 예. 여기 이제 단차 2cm 이하로 한다. 이게 접근로가 있으면은 그 주 접근로에 이게 차이가 한 요 정도 되겠죠. 한 2cm 가면은 요거 이하로 해야 된다. 주접근로에 이제 단차가 있는 경우에 자주 들어가는 거, 그 이제 기울기하고 뭐 이걸 하든 이게 한 2cm 이상 와버리면 휠체어도 구둥구둥거리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2cm 이하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보면 이게 거의 없는 게 맞아요. 없는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요 정도도 봐주니까 그냥 그 정도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2cm 하면 요 정도 되겠네. 그럼 요 정도는 뭐 힘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4번 한번 볼게요. 다 4에 다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실제로 그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 요건데 유도미 표시. 장애인 그 장애인 주차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그린 경우도 있어요. 건축 그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안 해줘가지고 실제로 그리신 분들도 있는데 요 그릴 때 이제 그리기가 좀 힘들어요. 요렇게 이쁘게 그리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해달라고 하면 하니까 만약에 그래도 이걸 그 관리인이나 이런 분들 없다 하면은 요거를 이제 하는 걸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렇게 어떻게 하라. 요거 이제 포구하고 이런 걸 많이 보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또 그 저희 집에는 이게 장애인도 협회하고 그 지자체마다 또 달라가지고 여기다 벨을 붙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간판에다가 벨을 붙여갖고 이제 장애인들 그거 하게 하라 하면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도 유념하시고 그냥 얘기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한마디로 이게 저 담당자들도 이 법이 워낙 많으니까 여기에 대한 완화해 주는 것도 있고 잘 적용 안 하는 것도 있고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몇 개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기울기처럼 그런 거는 이제 아예 자기들이 이제 철저하게 보거든요. 철저히 보는데 좀 봐주기도 해요. 봐주긴 하니까 한번 보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장애인 전용 구역 뭐 도움 필요한 거 뭐 이거 벨 누르는 것도 있고 전화하는 것도 있고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데도 있어요. 넘어가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알고만 계시고 그 사실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그 뭐 제가 그거 한 건 아니지만은 벨 같은 거는 뭐 우리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복합상가 같은 경우에도 이 전화번호를 붙여놓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관리인 만약에 전화번호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장애인 분들이 거기서 내려가지고 관리인 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받아가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효폭, 요거 아까 말씀드린 유효폭인데 요거는 이제 한번 보시고 대충 이 정도 되면 되겠다. 출입구 문은 안에 같이 그 통과 유효폭을 0.9m 이상으로 하고 출입구 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으로 하고 요 그림 보이시죠? 예. 요 그림을 하고 요 0.9m, 0.9m 이거는 뭐 지나다니는 이 폭이 이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1.2m 요. 왜냐면 이게 휠체어가 돌고 이러면 1.2m 이상은 돼야 된다. 이러니까 요 내용이에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요 문에 받을 수도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보시고 요 폭 요 하고 예,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를 보시고 제가 이제 건물을 보시면 내가 장애인 입장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겠다 이건 될 것 같다
그 장애인 협회나 그 담당자분들도 요걸 보고 나와요. 요걸 보고 자기들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맞춰야 돼요. 요걸 맞춰야지 그게 됩니다. 사실 FM대로 맞추진 않지만은, 완전 FM대로 맞추진 않지만은 봐주는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그 대충은 그래도 알고 계셔야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다가 막 그냥 뭐 억수 많이 나게, 아주 많이 나게 해버리면 또 그게 승인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공사하실 때도 한 번씩 봐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설계대로 해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설계대로 안 맞추고 그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번씩.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예. 그리고 6번 유역폭 보고 이제 다 해가면 이제 손잡이 점자 표지판 요거는 이제 꼭 보더라고요. 누구든 간에 어떤 구역이든 어떤 그 지자체든 어떤 그 꼭 점자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하고 가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엘리베이터 뭐 80cm 여기 있네. 여기 저도 이거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예, 80cm, 90cm 정도, 그 정도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제 그 정도의 점자를 이제 밑에 박아야 돼요. 박아야 되니까 그거를 다 각 층마다 다 해야 돼요. 각 층마다 다 해야 되니까 그게 없는 경우에는 이제 층이 많을수록 그 공사하기가 또 힘들어지겠죠. 근데 보통 이제 층이 많은 경우에는 그런 게 거의 다 돼 있어요. 신축 건물이 많으니까 층이 높을수록. 근데 그것도 이제 하기도 또 힘들다는 거 조금 그 알고 공사하실 때 좀 다른 사람들한테 미움을 많이 받아요. 왜 남의 집에 칼질을 해놨냐 이러면서 왜 파냈냐 이렇게 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거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이 아까 위에도 나왔지만 이제 7번에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요것도 좀 많이 봐요. 근데 요거는 이제 옛날 건물 같은 경우 옛날 건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봐주는 경향은 있어요. 근데 이제 알고는 계시는 복도의 유효폭 1.2m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 1.5m, 이게 폭이 더 넓으면 더 이상 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리고 복도 바닥면에 높이 차에 두서는 안 된다. 다만 부동의 사정은 높이 차에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하고 뭐 이 복도가 높이 차가 다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옛날 건물이에요. 이런 거는 다. 요새 건물 다 똑같아요. 거의 웬만하면 맞아요. 맞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손잡이 부분은 잘 안 보더라고요, 사실. 근데 복도에는 이제 손잡이를 해야 된다. 노인복지법 31조가 저희가 이제 장기요양 그 노인복지법 31조가 보이 장기요양 거기에 따른 그 시설이거든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들을 할 때는 이제 복도에는 꼭 손잡이 요거를 설치해라. 그림도 있어요,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런 거 그림 한번 보시고,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걸 다 외우란 말이 아니고, 항상 요 몇 개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점자 80cm, 90cm, 그런 거 중요한 거 몇 개씩만 외우고, 이게 그대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너무 차이 나면은 안 된다는 거. 옛날 그게 장애인 설치가, 점자나 뭐 손잡이 뭐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나거나, 경사도도 막 너무 갑하는 거 이런 건 인정 안 한다는 거.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거 한번 보시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 증진 관한 법률 요거 한번 보시는 게 여러분들 그 센터 찾으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요렇게 한번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예. 이 내용이 많아가 제가 하나하나 집어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요런 게 있으니까 아까 그 별표 1하고 시행규칙이요. 별표 1하고 그 시행령 그 별표 1, 2 요거 한번 보시면은 그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 별표 1, 2, 뭐 시행규칙 별표 1 이렇게 약간 별표는 근데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기준이니까. 요렇게 장애인은 요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애인 관련해서 좀 얘기해 봤고요. 저도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싶은데,
이 관련 이 법이 너무 많아서 이 얘기하기 조금 제한이 있어요. 근데 그거 너무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줄인다고 줄여봤는데 또 좀 기네요. 길기는. 그 요거를 제가 뭐 다 외우고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 법을 한번 보시고 건물을 한번 보시고 여기에 맞겠다 안 맞겠다 이런 그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저 장애인 협회에서도 저 법을 봐요. 저 법을 봐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저기에 맞게만 하면 되니까 저거를 한번 보시고 건물을 보시고 또 잘 모르겠다 싶으면 건물 보고 와서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할 때도 저기에 맞춰서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요. 그 다른 거는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있지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구도 참조를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보고 그 노인복지법 별표 시행규칙 별표 9는 항상 제가 보고 다녔거든요. 집 센터를 그 건물을 보러 다닐 때 이제 그걸 보고 돌아 다녔기 때문에 아 여기는 낫고 여기는 안 되고 여긴 공사가 또 얼마 들어가고 이래가 집이 굉장히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도 그 과정이 여러분들을 손실 줄이는데 또 일을 편하게 하고 좀 덜 편하게 하고 이런데 중요하기 때문에 좀 거기에 시간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청원 관련해가 제가 이제 그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밑에다 보기에다가 그 할 테니까 이 주간 보고 하시는 분들 뭐 여기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주간 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 주위에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청원에 동참을 좀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장애인 차량이 한 대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타보면은 송용하거나 병원 가거나 이럴 때 영 편해요. 영 편하고 영 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청원은 좋은 청원이라고 제가 생각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아닌 것 같다 싶으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일하시는 분들이거나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은 옆에 주위에 많이 얘기 좀 해가지고 청원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입지 관련해서 이게 좀 입지하고 이제 건축하는 거하고 이게 좀 중복되는데 그래도 먼저 보시는 게 좋으니까 그 입지 관련해서 얘기 또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